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수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는 뭡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죠. 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일을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다음 주서부터 마스크를 벗게 됨으로써 화장품 수요가 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설명일 뿐이고요. 예. 사실 이 마스크 벗는 것과 관련돼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색조 화장품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 화장품 업종을 놓고 보면 클래시스가 제일 먼저 시장을 선도를 한 상황에서 지금 보면 후발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후발로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앵커님 마스크 쓰실 때 화장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그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투자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직 못 올라간 거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그래서 가장 먼저 튀어 오르고 네. 예, 뒤따라서 오후장에서 또 이런 색조 화장품 주식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자, 사실은 중국의 봉쇄 등의 이슈로 이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실적도 안 좋았고. 특히 이제 그 매출 예. 비중이 높은 면세점 관련돼서 중국이 자국 내 면세점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따이공의 매출이 줄면서 힘들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체력이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일 아모레퍼시픽이 올란 것하고 선도 주자였었던 클래시스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수익률이 틀리죠. 그래서 후발 주자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건 후발 주자가 기분 좋게 올라왔네라고 했을 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약한 체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화장품 그러니까 주식. 바이앤홀드를 예. 쭉 끌고 가시면은 힘드시고요. 아. 짧게 계속 권투로 따졌을 때 잽이라고 하죠. 가볍게 우상향 박스를 설정하셔갖고 짧게 끌고 가셔야지. 지금 이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시장이 무엇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내 주식이 올라갈 기회나 기간이 적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은 피곤하셔도 짧게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 화장품 주식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를 어제 많이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가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국민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너무 좀 무겁죠. 예, 신저가예요. 예, 전일에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약했었던 이유는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한국 비중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줄이게 되면서 그 영향을 같이 받게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은 그것과 연계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프로그램 매도로 같이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럼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되는 것이죠. 불량이 발생됐다더라. 그리고 수율이 잘 안 오른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거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일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확연하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지금 보면은 D램 비트그로스를 놓고 봤을 때 한 자릿수 초반 나쁘지 않았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한 자릿수 후반이었고요. 2분기 회사 측 가이던스는 D램도 비트그로스가 10%대 중반,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비트그로스가 한 자릿수 후반. 결코 낸드나 D램 놓고 봤을 때 나쁘지가 않거든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부분. 그러면 투자 심리가 확연하게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와 관련돼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전일 보면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M&A 전문가를 영입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 예를 들어서 전일 그 뉴스에 이어서 그 어제 영입한 사람이 새로운 어떤 회사를 인수한대더라라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계기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에서 신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지원을 하는 TFT 태스크포스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어떤 호재성, 성장성 뉴스를 하나 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사이드 스토리지만은 아직도 그 경영에 복귀하고 있지 못하는 JY의 거치가 좀 안정화가 된다거나 이런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런 외부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올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면서 긴 시간에 대해서 좀 호흡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에다 풀베팅 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스러우실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터이니까 절대 부도나고 그럴 거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도는 안 나겠지만 네. 이렇다 수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반도체 시장 금년에도 20% 이상의 수익이 성장에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실적은 시장입니다. 좋죠.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 투자 심리가 눌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러그러한 요인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니까 네. 와, 5만 원 가면 집 팔까요? 라는 얘기부터 3만 전자도 못 지킬 걸요? 라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 집 3만... 팔까요?라는 건 5만 원 정도 가면 이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싼 수준이라고 좋은 느끼시고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근데 투자하셔도 저는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집 팔고 네. 사도 괜찮다고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국민주의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신뢰하는 그런 뭐랄까요, 추세적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 제가 고민이 듣고 반영이 돼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적인 성장을 봐도 삼성전자 폰만 해도요. 삼성전자 네. 휴대폰만 해도 저희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노키아처럼 네. 지금 정말 피크 아웃할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팔고 있는 것이다.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가져갈 시기는 이제 지났다. 네. 아프지만 뭐 그렇게 좀 냉정하게 보자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예. 비중을 줄이셨을 거고요. 예. 그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5만 원 갔을 때도 줄이시겠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적정 대해서? 주가는 감히 언급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예. 올해 100개가 열렸습니다. 가지가 많아졌습니다. 내년에 110개가 열릴까요?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심리적인 의견일 뿐이고 그 적정 주가가 맞으면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고 네. 미래 예상치를 추정하는 숫자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회사의 가치가 적정 주가죠. 네네. 뭐 여전히 10만 원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지금 매력적이다, 싼 구간이다라는 다만 말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은 좀 그리고 걸릴 것이다.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M&A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를 새로 영입했다라는 소식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수철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어떤 기업 소개해 드렸는데 그 기업이 미국 매출이 상당히
좋으면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지난주에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경동나비엔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동나비엔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 셀텍 이 보일러를 시장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온수기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로서 열 교환기나 버너를 생산하는 경동 에버런, 그리고 이제 이 보일러나 이런 제품에 필요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경동 폴리움,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영국 법인, 러시아 법인, 멕시코 법인 등 이런 해외 법인을 위시해서 9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가정용 보일러가 46%, 온수기가 42%, 기타 제품 및 상품이 13%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과하게 반영됐었던 부분이 이 러시아 시장과 관련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전체 매출에서 러시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5.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1988년도에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열원을 제공을 하고 열 교환기를 통해서 보일링 기능을 갖는데 그러고 나서 방출되는 게 뭐 120도 이상의 너무 비효율적으로 열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열원을 상단에서 아래로 제공을 하죠. 1차적으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에너지 추출을 하고 잔 열을 2차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남아서 나가는 온도가 약 42도로 되면서 열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열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친환경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콘덴싱 보일러를 채택하도록 법제화를 하였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의 선도주자인 경동나비엔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시장은 정체 상태이고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2년 전서부터 한국 시장을 초과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경동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매출 1조 원 돌파를 하면서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이나 미국 건설 경기를 놓고 봤을 때도 금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하게 이런 그 보일러, 가스 온수기 이외에도 그 생활 가전, 생활 열 교환기와 관련돼서도 회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렌즈, 주방의 렌즈 위에 후드 부분도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B2B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은 좀 접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B2B로 시장을 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홈 IoT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그것을 망원 뷰를 통해서 보는 것 이외에도 방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조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에이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조가 넘습니다. 일본 린나이 같은 경우도 시총이 4조가 넘고요. 물론 경동나비엔이 이 두 회사 놓고 봤을 때 뭐 매출의 3분의 1 수준밖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총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북미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순환 을 하고 있는 시장 테마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그래서 4월 중순서부터 티 안 나게 몇천 주씩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는. 분할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또 수출 기업들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호재죠. 예, 미국에 보일러와 온수기를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 근데 물동비는 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